코미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에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 시장도 강하게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도 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근데 정작 시장은 이걸 악재가 아니라 위기관리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국제 유가는 오히려 급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전부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여기에다 연준 쪽에서는 또다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고 스트래티지 회장 셀러는 21년 안에 비트코인이 210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100만 달러면 지금 기준으로만 잡아도 거의 200배가 넘게 올라야 하는데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체크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소통방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영상보다는 여기에 먼저 정보가 올라갑니다. 그 외에도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 그리고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 다 하시고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죠. 실제로 스텔스 폭격기까지 등원해서 제대로 한 방 날렸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이란이 가만히 있진 않겠구나. 중동 전쟁 나면 유가 폭등하겠네. 호르무즈 해역 막히면 글로벌 물류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들 우려했는데요. 이란의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도 쐈어요.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미리 미국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 쏠 거다 이걸 통보한 거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은 대응 준비를 다 해놨고 미사일 14발 중에 13발은 격추했습니다. 미리 어디다가 쏠 거니까 너네 준비해, 이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큰 위협도 안 됐고 피해도 없었어요. 여기에 트럼프가 직접 뭐라 그랬냐면 매우 약한 대응이었다,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보복은 해야 하니까 쏘긴 쐈는데 사고는 안 나게 하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바로 반등했어요. 다우지수는 0.9% 가까이 올랐고 S&P 500, 나스닥도 다 같이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완전 급락했죠. 7%가 넘게 빠졌습니다. 왜냐? 확전 가능성이 낮아졌으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건 진짜 전쟁 나면 어쩌냐는 거였는데 그 걱정이 싹 풀린 겁니다. 제가 어제 유가가 내리면 물가도 내리고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었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중앙은행 컨퍼런스에서 연준 부의장인 미셸 보먼이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7월에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전엔 크리스토퍼 월러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야 시장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이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터지고 코인 관련 법안도 나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 와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크 셀러는 비트코인을 105,856달러에서 245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대략 2,6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더 집중이 됐던 건 체코에서 열린 비트코인 행사에서 21년 안에 비트코인이 2,100만 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근처인데 그 말이 사실이면 지금보다 200배 이상 올라야 되는 겁니다. 세일러가 그냥 낙관론을 펼친 건 아니고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 백악관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미국 각주, 월가, 규제기관도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 같은 제도화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내뱉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제도와 정치까지 포함한 전략적 전망이라는 거죠. 셀러는 진짜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습니다. 6월 15일 기준으로 59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한번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암시적인 글을 SNS에 올렸었죠. 그냥 말만 나불나불 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모으고 있다는 건 저희가 모르는 어떠한 확실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했던 흐름을 모조리 뚫고 올리면서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7,000포인트가 오른 건데 아마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정학 리스크가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4시간 봉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현재 아래 지지 추세선이 생겼고 위로도 저항 추세선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다시 상승장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에 빨간 추세선을 돌파해줘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건 아직도 유효한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곧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더리움 차트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을 큰 폭으로 해줬었죠.
그리고 옆으로 약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가격대가 2,500이었고 그 아래로는 2,400 정도였는데 지금 그 구간을 뚫고 내려가서 현재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다시 한동안 상승장 흐름을 만들어 가겠지만 저항이 나온다면 1700에서 1900까지도 빠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가지만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현재 이더리움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2400에서 2500 구간을 뚫어줄 경우에는 3800에서 4000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지금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리플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장기 투자 전략으로 보는 거고 시간은 더뎌도 가긴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미국과 이란 군사 이슈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수까지 주요 뉴스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분석하셔서 판단을 해야 해요. 그런 이슈들 그리고 많은 정보들 현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있고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편하게들 들어오시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